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스파이주 7기 첫 번째 날이에요. 딱 7월 1일이에요. 그죠? 공교롭게도. 그리고 이 수업이 끝나면 23일날 끝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여름 휴가를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첫날 수업이고, 그 다음에, 어제 첫날 수업, 오늘 이튿날 수업이었는데, 내가 스파이주를 왜 왔는지부터 자기 소개와 하면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돌아갈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가까이. 서울 왼쪽에 성북구에 있어요? 오른쪽부터 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성북구 장리동에 사는 신승민입니다. 네. 현재 수학 강사하고 있고요. 잠시 쉬고 이제 여기에 왔습니다. 단호한 마음으로 일단 그만두고 부동산을 먼저 이제 올인을 한 후에 차차 제 일을 또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몇몇 동기생들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특별한 게 지금 7자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뭔 칠? 2017년 7기 17명 거기다가 이제 7월 1일 룸메이트는 생일이 7월 7일이다. 그래서 정말 이 7기가 아니면 좀 힘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7기 마지막이었어. 못 들어올 거였는데. 아, 마지막이에요? 아니, 자기가 진짜? 등록한 사람이 7기 마지막에. 저 그냥 하신 소리인 줄 알았어요. 며칠 마지막이야 이러길래 저는 설마 더 있겠지. 그래서 막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내라고 하죠. 여자 막내라는 거죠. 아니, 모든 막내 중에서 여자 막내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자 막내. 어쨌든 7기 등록생 중에서도 마지막이야. 그래서 남자 동생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그때 어디 출장 갈 때 자기가 전화가 왔었어. 토요일 날 와가지고 강의 듣고 그지. 아마 그때가 내가 부산 갔을 때가 아까 그 땅 얘기 팔로 땅 계산해 대표님하고 부산 출장 갔다 오는데 계속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니면 7기는 마감이 되니까 빨리 등록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었지. 잘 탔네. 러셀 세븐. 자, 우리요.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는 최창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번 스파레주를 등록하게 된 과정은 실장님 아시겠지만 실장님과 통화를 되게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참석할 수 있을까 방법도 많이 찾아보고 실은 좀 쉽지 않은 길이었는데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방법이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했어요. 실장님 저 등록할 거니까 제 자리 꼭 비워놔주세요. 그래서 방법을 막 찾았어요. 찾아서 이제 결국은 등록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렇게 길을 쓰고 등록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이 직장 생활에 제가 받고 있는 월급 자체를 드라마틱하게 키워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홀벌이를 하고 있고 애들은 커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직장 생활을 얼마만큼 더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랑 똑같은 고뇌죠. 네. 그래서 그간에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와이프랑 같이 우리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근데 생활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출을 줄이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지출이 안 줄어들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급여를 더 받고 싶은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런 이제 그 진퇴양난을 좀 타개해보고자 고민을 하던 차에 경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이제 팟빵을 통해서 저기 협회장님 방송을 알게 됐고 들으면서 이게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논리와는 많이 다른데 라는 것도 많이 느꼈고 그래서 그 협회장님이 쓰신 책자들도 이제 힘들게 구해서 읽어보고 하면서 좀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와이프한테도 이제 하나씩 좀 쉬운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면 와이프도 처음에는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다가 나중에 그러네?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결국은 확신을 가지고 등록을 했고 이제 부자 되는 일만 남았죠. 죽은 PT에 될 수도 있어. 노력 안 하면은. 풍문에 떠드는 그 죽은 PT 엄청나게 많아.
네, 6기에도 죽은 PT 남자. 두 명 들어왔었죠. 네, 그 죽었다는 게 1년 이상. 아니 열심히 하겠다는 그래도 잘하라고. 잘하라고. 왜냐면 에너지가 모여 있을 때 이렇게 쫙 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뭐 사회생활 해야지, 직장생활 해야지, 가정생활 해야지, 뭐 또 그렇잖아, 그죠? 그러다 보면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안 따라주잖아요. 근데 마음과 행동이 같이 가야지만 뭔가가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행동이 따라줘야 되는데 쉽지 않거든.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냥 뭐 경매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다 보면 시간이 자꾸 늦춰져요. 늦춰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니 뭔가 좀 정리해놓고 다시 시작해야지 하다 보면 그게 1년이 후딱 가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그 한 달 그 스파레주 기간 동안 꼭 하나를 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를 해서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내가 생각을 했었고 실행에 옮겼다라는 걸 좀 해보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스파이즈 하는 동안 작은 거라도 한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최소한 2달 안에 늦어도 2달 안에 작은 거지만 진행한다. 그렇게 있어. 교수님들 보면 대박을 꿈꿔. 대표님이 스파이즈 와가지고 대표님한테 백업 받았을 때 있을 때 큰 거 해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교육비가 비싸다 먼저 보니까 아니지. 그런 마음이 들게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손이 안 잡힐 때는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PT는 눈에 보이나요? 근데 그럼 죽어갈까봐. 그런데 그냥 원래 잡초는 밟을수록 세상이다. 작은 거라도 내가 실전 투자를 해보고 나면 거기서 닦은 실력이 그 다음엔 다져져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데 요것도 작은 것도 안 해보고 나면 대박이 언제 보이냐고 안 보이는 근데 거거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2달 안에 하면은 그 초보인 그 눈으로 조급하게 하게 되면. 아니 여기서 이제 그 조급하게 하다는 건 막 급하게 실력이 안 닦였는데 막 큰 거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 그거 진짜 다 그래.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500이나 냈으니까 나는 대표님한테 백업 받을 수 있을 때, 두 번째는 백업 못 받잖아. 이렇게 하면서 백업 받을 수 있을 때 복잡한 거, 어려운 거, 큰 거 이렇게 해라. 두 번째는 백업을 안 해주시나요? 해주죠. 해주지만 일기 등록생처럼 처음에 등록한 교육생처럼 뒤에서 뭐 요건 요렇게 해야 돼. 법원에 가가지고 얼마 써야 되는 것까지 디테일하게 해주지는 않지. 그렇지만 이미 그까지 안 해줘도 이미 그 교육생은 할 줄 알아요. 그렇지만 큰 거 뭔가 했을 때 뭔가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은 가이드 해줄 수 있어요. 자, 사설이 길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너무 길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욱입니다. 좀 더 크게 목소리 작아요. 예. 그냥 제 소개하면. 자기 소개하고 스파이즈 오게 된 오래 계기. 기다려요. 까먹었어요. 미안해. 네, 뭐 그런 거. 근데 저는 사실 스파레주 등록하는 데까지 하루 걸렸어요. 원래 오래 고민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스파레주가 6박 7일 합숙이라는 표현 때문에 당연히 일주일 풀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스파레주는 논외로 생각을 하고 원래 PT를 이제 실장님한테 문의를 드렸었는데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주말에만. 그래서 이제 주말에 비우게 되면 와이프 동의를 일단 구해야 돼서 와이프한테 조금만 더 크게 줘 목소리. 말을 했더니 네. 와이프가 이제 흔쾌히 그 이제 자기소개.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소개는 했지. 자기소개는 제가 그 와이프랑 네. 이제 제 아들 사랑한다고 방송에서 그래 해야 여기서 되는데 고백해줘. 까먹었네요. 일단 응원해줘서 고맙고 음. 엄마랑 같이 있는 건우 사랑한다 고맙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와이프도 그날 저녁에 이제 금요일날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런 게 있어서 이제 강의를 좀 듣다가 보니까 협회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그 논리가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경매 강사분들이 말을 하는 거는 제가 느끼기 약간 끼워 맞춘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협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약간 본능에 좀 더 가까운 말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들으면 그냥 이해가 되는,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제 저 말이 맞겠구나라고 싶어서 이제 저걸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날 저녁에 와이프한테
이걸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했더니 와이프가 이제 오케이를 했고 어.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토요일 날 아침에 네, 제가 네, 실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의를 드렸다가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그 유준수 지사장하고 상담하고 바로 전 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스파레주의 장점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 부동산이라는 것에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관점이고 이제 부동산 경매는 거기에 플러스 경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맞아요. 따로. 그런 건데 이제 이 스파레주라는 거를 하게 되면서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친숙해지고 투자를 더 과감하게 할 수 있게 되는 배짱이 생기는 게 스파레주.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실장님도 아까 전에부터 계속 말씀하시고 회장님도 말씀을 하시는 게 독려를 하는 말씀을 계속 해라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교육에서 이제 제가 얻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어제 오늘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좀 느낀 부분이 있는데 준비가 좀 덜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이? 네, 뭐냐면 그 준비가 덜 됐다라는 부분이 경매와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도 좀 약간 후회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진도와 상관없이 내가 궁금한 거를 물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배짱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못하고 끝이 났어요. 그게 이제 잘 제일 물어보시더만. 아니 그게 그러니까 제가 진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좀 남아서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아직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까지 뭐 협회장님이 과제로 내주신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하는 거 플러스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포인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조사에도 조사 포인트가 있고 제가 이거를 물건을 보건 뭘 공부를 하건 여기에 궁금증이 나는 이런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얻어가는 게 더 많아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보다 더 오래. 아니, 너무 오래 기다렸어. 많이 해. 그래. 괜찮아. 안 끝난다, 안 끝나. 이거 하다 끝나요. LG 일산에서 온 김문현입니다. 다들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저는 말을 굉장히 잘 못하는 편입니다. 춥기도 없어. 지금 수줍어. 거의 출근해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퇴근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네. 뭐 특별하게 뭐 민원 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직업도 아니고 네. 뭐 좀 또 위에서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재주가 일단 없고 말하는 게 굉장히 서툴다 그래야 되나?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스파레주에 오게 된 동기 뭐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좀 오래 살고 싶습니다. 굉장히 수명이 좀 짧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도 많이 되고 오래 살고 싶고 오래 살려면 집을 빨리 관둬야 되는데 들어도 돼요? 얘기 안 했어. 직장 얘기 안 했어. 아니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안 잘라. 아니, 강청 좀 많이 돈을 벌어야지만 빨리 관둘 수 있고 맞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좀 많이 벌면 한 55, 앞으로 한 5년 정도 있다 관두고 싶습니다, 진짜. 그래서 좀 애들하고 오래 살고 싶고 그것 때문에 왔고 경매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진짜. 설명하시고 하는데도 뭐 알아야 질문을 하지,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뭘 알아야 질문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뭐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하여튼 다음 주에 올 때는 저도 좀 물어볼 걸 조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피동적으로 독구만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듣고만 가면 나중엔 또 기억이 안 나요. 예, 기억이 안 나고 내 살을 만들려면 내가 질문을 해야 내 살이 되는 거예요. 질문하고 좀 몇 가지라도 적어서 와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갑니다. 우리 문현 씨 같은 경우에는 일용 씨가 후배죠. 예. 그 유명한 정구 아빠가 후배거든요. 그 후배분의 추천으로 해서 오셨어요. 일용 씨 그분 정국 아빠예요. 정구. 그분이. 어쨌든 좋은 후배 잘 두신 것 같아요. 그 친구도 지금 장난 아니잖아. 그죠? 뭐 아시다시피 6월달인가?
부산에 있는 건물 또 한 동 샀잖아요. 그죠? 5층짜리. 이쪽 양쪽 라인으로. 그분은 태초에 금수저였습니다. 금수저. 태초에 금수저가 있었습니다. 그런 금수저이면서도 그런 것도 있고 좀 제가 가끔 이제 얘기하면은 네. 좀 목소리 좀 크게 해요. 뭐 진급 얘기 연연하지 저희들은- 않지? 네, 저희들은 이제 계급사이기 때문에 네. 진급을 해야 되는데 뭐 진급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 진급할 생각하지 말고 이거나 열심히 해라. 그렇게 후배가 그렇게 조언한다는 거는 이 분위기를 아. 그쪽 가는 아니야. 이제 우리 쫑기 아빠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돈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렵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이 거기에서 20억. 보상을 받으면서 된 건 거고 그 돈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면서 수익이 나오는 걸 자기가 스스로 느끼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선배님한테 추천을 한 거지. 이걸 하세요라고. 어쨌든 좋은 후배를 받아서 또 이게 또 인연인 거지 않아요? 결국은 사회라는 게 자기의 주위에 인맥이 그런 사람들 통해서 어떻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게 인복인 것 같아요. 인복이거든요. 좋은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인복이죠.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돈도 따라올 거예요. 저희는 아니 경매를 하게 되면 돈도 따라와요. 따라올 수밖에 없어. 사람도 따라오고. 돈도 따라오고. 다 따라왔잖아요. 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명숙이고요. 뭐 특별히 소개할 거는 없는 것 같고. 어차피 소금쟁이 회원이기도 하고. 네, 소금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왜 경매를 하게 됐냐면 어쨌든 잠깐 이렇게 사담적인 얘기했는데 저 선배 언니 엄마가 네.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그 경매하는 분들 이제 따라다니면서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낙찰 금액을 냈는데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럼 그때는 지금처럼 정해진 게 아니라 자기가 쓴 돈의 10%를 냈거든요. 그럼 이제 그 현장 가서 분위기 보고 금액을 다시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때 이제 여유 있게 갖고 왔는데 내가 쓴 것 좀 더 써야 되겠다 싶으면 급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제 친선배 언니 엄마가 그런 분들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쫓아다녔대요. 심부름에 좀 물 떠다 주고 뭐 김치 담아주고 그러면서 이제 막 쫓아다니면서 그 일을 옆에서 배우시면서 어땠냐면 이분이 돈이 없으시니까 본인이 푼돈 모은 거를 갖고 있다가 나 지금 얼마가 부족한데 그러면 저 그 돈 있어요 하고서 아무래도 좀 세게 이유를 세게 받아서 좀 빌려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급전처럼 이자.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하면서 이제 돈을 버셔가지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재산을 축적했는데 그분 아버지도 경찰이세요. 근데 그 언니 말 표현에 의하면 우리 아빠는 경찰도 아니야. 순경이야, 순경. 완전 말단이야. 라고 말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 보면서 경매를 좀 배우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왜 그 깡패들이 한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서 겁이 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도 부동산에 계속 관심이 있어서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남편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말 내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일 아닌 일들도 하는 사람. 옆에 계신 찾아서. 그런 분이야. 바로 옆에 계신 분이 그러다 보니까 빨리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 근데 하여튼 그런 네. 사람인데 우리 남편이 이제 요즘 들어서 드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말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일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아니 와이프인 나도 안 믿는데 그 사람이 왜 믿고 그래?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딱 들고 몸이 좀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없다. 내가 헛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요즘 이렇게 그걸로 굉장히 우울증을 네. 달고다녀요. 힘들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후회를 하는 게 그냥 아까 처음에 자기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부모님이 그런 거하고 무관하게 살다 보니까 본인도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또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얘기한 게 원래 이걸 하고 싶었었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 13년이 됐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한 달 이상을 저희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새벽 2, 3시에 퇴근을 했어요. 그러고서 잠깐 자고가 첫 초창기에는 어땠냐면 거의 친정에다 애들을 던져놓으면 부모님이 애들 이제 다 건사하고 학교 보내고 저희는 새벽에 들어서 잠깐 잤다가 저는 잠깐 일어나서 애들 학교 가는 거 잘 가 그리고서 하고 가서 일하고 그거를 한 달 이상을
한 달 이상 매번 그게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잠깐 한 뭐 2, 3일, 일주일 좀 안 바쁘면은 좀 퇴근 조금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부터 또 다시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됐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제조업이 중국에서 싼 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임대료나 저희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토요일날 당연히 근무했거든요. 지금 토요일날 근무 안 하죠. 그리고 그때는 그러니까 4대 보험 안 해줬었어요. 그럼 이렇게 2대 보험까지 지금 4대 보험도 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임대료 엄청 올랐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본 월급도 최저임금도 계속 올랐죠.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가 처음 납품하는 납품가보다 더 떨어졌어요. 단가가?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 남편이 이제 아줌마들이 처음 이렇게 모집하면 오면 그 자기들 스스로 그 얘기를 해요. 저는요, 그러니까 야근할 준비 다 돼 있고요. 그 야근이 뭐냐면 추가 근무를 돈 안 받고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냐면 저희가 막 큰 공장이 아니고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사실 영세한 데는 그런 거 주면서 일 안 시키고 그냥 일 더 시키거든요. 그걸 알고서 하는데 우리 남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1.5배에서 2배를 꼭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주면 저희가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줌마들은 퇴근시키고 둘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 소원이 뭐냐면 엄마 아빠랑 놀러 가보고 싶어. 아유. 그러니까 그 여유가 없는 게 이게 문제인 사는 게.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 엄마 아빠랑 놀러 가고, 야, 너 많이 놀러 가자. 내 친구들하고도 놀러 가고 학교에서 놀러 가고 하잖아. 근데 그래도 엄마 아빠하고는 놀러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어요. 다른 애들은 벌써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안 놀러 가고 싶었는데 얘는 엄마 아빠하고 놀러 가고 아쉬움과 미련이 그렇게 네. 많이 남아있다는 게. 그렇게 살았는데 본인이 이렇게 놓은 게 없기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13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사업 시작하니까 그 기획부동산하는 친구가 있어요. 비웃으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야, 그거 해서 언제 돈 벌래? 오피스텔 하나 사.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 너는 오피스텔이지만 나는 어쨌든 제조업이니까 우리나라 경제 경제 삼지체이고 그 다음에 나는 부가가치를 계속 재창출하는 제조업 막 이런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는데 13년 지나고 산업혁명에 오피스텔 하나 선할 걸.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정말 아무리 그래도 부동산은 불패이고 그리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 그 말 하잖아요. 내가 빨리 갈 수 없으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그 거인의 어깨가 바로 부동산이고 그 부동산에서 나처럼 돈이 없는 소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벌 수 있는 건 경매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얘기해서 경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얘기를 들으면서 좀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요. 보통에 다 느끼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여유가 있어야 아까 뭐 우리 그 정씨 와이프하고 애들하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내가 여유가 없으면 그죠 끼니 얘기라도 바빠 그죠 놀러 갈 시간 진짜 없어요. 그러다 보면 애들은 또 쑥 커요. 그럼 그게 부모한테는 미련이 남고 좀 속상하고 안쓰럽고 자녀한테는 부모랑 같이 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없다 보니까 그냥 또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유전자 맵이래요. 그게 부모가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그게 유전자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행동이고 지식인 거예요. 그게 부모가 돈 버는 쪽에 관심이 많고 막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이러면은 자녀도 돈이라는 게 저런 거지 부동산다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주위 부모 중에 정말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 열심히 해봐야 이렇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그것만 봐요. 그게 부모의 그림자거든요. 그것만 봐요. 우리 부모 열심히 살아. 예, 본인도 따라가. 근데 부모가 도전적이고, 그죠? 어떤 투자도 막 할 줄 알고, 부동산도 막 알아보려고 다니고, 뭐 시세도 알아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자녀들도 그거 보면서 간접적으로 배워요. 대표님도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목적이.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의 자녀들은 똑같이 부동산에 관심 가지면서 부자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좀 더 많아지겠죠. 그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공무원으로 하라고. 그게 근데 공무원의 끝이 이제 이러니까. 부모님께서는 진짜 공무원만 한 게 없다, 뭐 계속. 그게 부자를 본 게 아니라 생활의 안정을. 부모님들은 안정을 추구하시고, 저희들은 아니 도전. 그러니까
그 공무원을 하면서 눈을 딴 데 떠야 되는데 묵묵히 일하는 것만 하니까 문제인 거지. 공무원이 참 좋은 직업이지. 나도 내 딸 공무원 되길 바라는데. 왜냐면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이 그런데 그거 외에 그게 바라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못 바라본다는 게 문제인 거지. 여기 통해서 바라본다는 넓은 마음을 키우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이고 한참 해야 됐어. 그럼 어제도 맨 나중에 울면서 했는데 원래 1번이었는데. 그랬어. 맞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스파레주에 처음 오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막상 말하려니까 또 막 지나가는데 또 생각나는 게 하나 있으면 저희 동생, 막내 동생이 사실은 15억짜리 집에 살아요. 15억? 네, 광교의 아파트? 플라우스, 광교의 복층 빌라에 사는데 제가 이번에 작년인가 2년 전에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았어요. 제 이름으로. 근데 저는 이제 전세를 주니까 제가 이제 갑으로 나간 거죠. 근데 저는 잘 모르니까 부동산에서 잘 모르니까 계약서도 안 갖고 가고 신분증만 하나 딸랑 갖고 간 거예요. 이제 임대를 하려고 갔는데 제 동생이 같이 갔어요. 제가 모르니까. 그랬더니 거기 부동산이 이렇게 세입자 있고 부동산 업자들 4명 있고 저랑 그 집 애들까지 해서 10명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저걸 쪽을 주는 거예요. 언니는 그것도 모르고 동생이? 계약서도 안 갖고 왔다고. 아니 그래서 계약서 다 팩스로 보내고 사진 찍어서 보내는데 꼭 필요해? 그랬더니 그것도 모른다고 저를 막 구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인생을 모르고 살았거나 그동안에 너무 없이 살다 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모르고 그냥 단지 내 집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흥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갑질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중에 써 있는 줄 알았어. 그 을이 더 부자인 거예요. 5억짜리 전세를 살고 나랑 똑같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 앞에 분양을 받았고 오피스텔도 하나를 분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애들 때문에 학교가 우리 아파트 앞에 있어서 잠깐 살러 왔다 얘기를 하는데 우울했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에 다 있는데 벌써 쪽은 당하고 나 이렇게 팔짱 끼고 전 아무것도 모르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업자 믿으니까 알아서 해주시라고. 다 아는 것처럼. 나한테서 막 기분이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집에 가서 되게 후회를 했어요. 내가 그동안에 잘못 살았나 보다.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산 게 잘못됐다 싶어갖고 우연한 기회에 이제 팟빵을 들으면서 이제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경매를. 그래서 맨 처음에는 막 다 듣고 있는데 일이 안 잡히는 거예요. 나도 빨리 경매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래서 막 실수도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왜 경매를 배우게 되는지 그것만 찾아서 들었어요. 저는 사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경매를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듣다 보니까 나도 이런 마음으로 경매를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여기를 신청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방송이 그 방송이야. 그러니까 그동안 듣던 방송. 이래독도 물건을 보는 것보다는 그냥 사람들 얘기 더 많이 듣고 해서 오늘도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와서 여러 사람들 만나서 되게 반가워요. 저는 하는 일이 이렇게 한정돼 있어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치. 네, 부류들이 다 그냥 제 직업 안에만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언니도 알게 되고 경찰분도 알게 되고 무슨 강사님도 알게 되고 해서 사실은 그게 지금 제일 기쁘고 돈도 더 많이 벌어가면 많이 배워서 벌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어떤 부분이 이렇게 안타까웠어? 그러니까 너 가까이. 그거죠. 상상이 되잖아요. 어. 10명이 둘러앉아 있는. 근데 진짜 동생 너무 얄밉다. 근데 복덕방 사장은 왜 4명이나 왔어요? 그 공동방계를 해도 둘이만 둘이 있는데? 있었고요. 제 물건이 딴 데서도 오니까 전세. 거기서도 2명이 왔어요? 거기서도 2명이 왜 오고 2명이 와? 모르겠어요. 그 집 식구 넷, 제 동생 10명이 이렇게 둥그렇게 근데 앉아있는데 그날이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서 여기로 오게 전 되는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신분증이랑 인감을 가지고 가셨을까요? 네. 계약서를 안 갖고 왔다고. 계약서가 어떻게 때문에 나오는데 뭘?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내가 그 전날 평생이 좀 아는 척 하더라고. 그래갖고 내 동생이 그년이 아니, 근데 있잖아, 이런 거 있다? 은연 중에 아까 경제적인 자산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게 문연 중에 약간 이렇게 밑으로 보는 게 있어. 아, 맞아요. 사람 심리가. 맞아요. 그죠? 아니, 그리고 사실 스스로 또 많이 기가 죽어요. 죽어. 스스로 죽으니까 또 위에서 안 누르는데도 눌리면 스스로 당해. 아, 저는 장녀고, 걔는 막내거든요. 저랑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네가 어버 키웠는데 내가. 어버 키우지 않는 그래서 그날 진짜 창피했었어요. 오면서 저는 동생들한테 원래 잔소리가 없는 스타일이라서 그때 처음 얘기했어. 언니가 태어난 지 지금 40몇 년 된 얘기를 하는데 너 그렇다고 언니를 너 그렇게 그러는 거 조금 아니야? 줄 수가 있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이 맺혔구만. 그래서 나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몇 개월 뒤에는 이제 그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 동생한테 너 이것도 먹으면 난 집이 10채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조물주의의 건물주가 설이라는 말처럼 부동산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 결국은 다 부동산이 꽃이야. 모든 정치인들 보면 다 부동산이잖아. 그죠? 길게 막 봐주면서 언제 투자해가지고 언제 이익 남겨가는 게 다 부동산 보유로 인해서 나오는 거니까 가장 안정적이기도 해요. 안정적인데 그게 경매가 가장 떨어진 금액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페이가 높다는 거지. 그래서 경매 장점이긴 한데 그러니까 경매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어제하고 오늘 내가 바깥에서 그냥 스파레주만 방송으로 듣다가 오늘 와가지고 들어보니까 첫날 수업은 얘기해줘도 돼. 이제 다음 주부터 얘기하면 안 돼. 그때부터는 내 돈을 뺏겨. 자, 어땠는지 그거부터 얘기해 봅시다. 방송으로만 듣던 스파레주 와서 들어보니?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빨리 얘기해, 시간 없어. 아니 다른 분 먼저 제가 생각 좀 해요. 아니 왜냐면 크게 막 이렇게 기대는 크게 솔직히 안 안 했어요. 했어요? 왜냐면 하도 팟빵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냥 생활이 된 것 같은 느낌. 별거 그냥 없다. 그러니까 별거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곳에 그냥 왔다 내 집 갔다 뭐 이런 느낌이라서 그냥 별다르다. 이제 어제 수업과 이제 오늘 수업 아마 다음 주 수업부터는 또 달라질 거예요. 이제 깊이 있게 더 들어갈 거예요. 이제 오늘은 이제 어제하고 이제 워밍업하고 이제 기본적인 거 배웠던 거고. 저한테 제일 컸던 거는 네. 팟빵을 들으면서 이렇게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어떻게 보면 교육생들 후기, 자기 생각들 이렇게 녹음한 걸 계속 저녁마다 들었었는데 들었어요. 들을 때는 나의 생각과 어떤 느낌이 있을 뿐이지 교육 내용은 없었거든요. 말 안 하지. 그 분위기는 알겠어요. 교육의 분위기는 알겠고 교육생들이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가는지는 알겠는데 제일 큰 약점은 부동산 세 글자가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실무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이론 지식도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제일 두려웠었어요. 분명히 가면 이런 그 이제 후기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후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들어야 되고 수업을 들으려면 그 내용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를 못 하겠는 거죠. 실제로 왔을 때도 이틀이지만 되게 힘들었어요. 이해하는 게. 용어 하나하나 자체도.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하는 거는 다음 주 수업 오기 전까지 정말 그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내가 좀 찾아서 알아야 되겠다. 그것까지 알려주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좀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욕구가 생겼고. 여하튼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예상은 했지만 보통이 아니구나. 내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내 것이 얼마만큼 되겠느냐가 결정이 되겠구나. 아무 생각 없는데 이제 어와둥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주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반대급부에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도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수업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더 흥미진진하게 이제 깊이 있게 배울 겁니다. 이런 거구나. 자. 근데 저는 지금 사실 네. 어제 뭐 했죠? 오전에 OT하고.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나. OT 하다가 오전 하고 이래도 가야 하는 이유하고 기억이 잘 안 나. 그다음에 우량국어 검색하는 저기 배운 게 없구만. 그거는 어차피 이미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 어차피 팟캐스트에도 다 나왔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 하도 들으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1일차 거진 다 대표님이 기본으로 해주는 방송 얘기니까. 못 듣고 온 사람도 있어요. 나 같은. 전 아까 전에 이제 제 소개할 때도 이제 네네. 약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어제 듣고 오늘 들은 그런 제 소회는 그거에 제가 좀 더 준비를 해서 와야 되겠다라는. 근데 이런 게 또 편견 아니에요? 왜냐면 권리 분석을 좀 하시겠다는 건데 아니 권리 분석 권리 이야기가 분석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 그냥 좀 더 알아보고 오겠다는 것도 권리 분석
아니지. 이거는 편견은 아니지. 내가 어. 공부하겠다는 게 편견이고. 그래요? 아니 근데 권리분석 찾아봐도 돼요 그러면? 아니 저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 다 이렇게 아니 하지 마요. 그거는 대표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용어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이게 뭔 뜻이라고 찾지 마요. 찾지 말아요. 안 찾으면 어떡해요? 아까 찾는다고 해서 네. 찾지 마요. 그 편견이 또 생긴다. 대표님이 원하는 물건 검색의 용어는 용어부터 먼저 외우잖아요. 그래서 뭔 뜻인지 이해하려고 그렇게 되면 그 물건의 용어에 빠져요. 그게 왜냐하면 어. 오늘도 이제 그 물건 검색을 했지만 네네. 이 페이지를 펼쳐놓으면 어. 이 집이 혹은 이 상가가 이 어. 부동산이 나한테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정말 무단히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저는 못 들어요. 저도 맞아요.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정보를 수집은 하는데 여기서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각각한 그러니까 거.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여기 탁 계속 튕겨내는 게 그게 지금 두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다 똑같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사실 부동산과 좀 관련이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용어나 이런 법률적인 관계는 전혀 저는 낯설지가 않고 전혀 낯설지도 않을 뿐더러 저는 사실 편견도 내가 없어요. 잘하잖아. 편견도 없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연습을 할 때도 저도 매뉴얼 옆에 펴놓고 기존에 알고 있는 것 자체가 편견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이거를 만약에 편견이 있다라고 한다면 훈련을 통해서 깨면 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 자체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저는 맞아요.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뭐 그거는 그렇고 저는 제 소회는 그래요. 이제 내가 궁금한 거를 물을 준비를 해서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까 전이랑 동일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권리 분석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전에 기수 한 분이 딴 데서 이제 권리 분석 용어를 이제 배워가지고 권리 분석 배워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어에 또 익숙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물건을 바라볼 때 그 용어부터 드러나요. 어차피 용어는 있잖아요. 물건 검색하면서 자동으로 해석이 돼요. 나중에. 물건을 조사하다가 이게 이 뜻이 이거구나라고 알게 돼요. 근데 지금은 용어를 알고서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이게 이 뜻이구나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물건 조사하다가 이 물건이 이 뜻이구나. 이 단어가 이 뜻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용어를 먼저 외워가지고 지식을 갖잖아요. 그러면, 용어 때문에 물건을 다 추려요.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왜? 경매 용어는 다 안 좋은 용어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되고, 저거 조심해야 되고, 이거 문제점이고, 저거 문제점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물건이 싹 빠져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딱 빠져요. 그러고 나서 가벼운 물건만, 이거 괜찮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 물건은 가치가 또 없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떨같이 달라들어요. 경매를 이론으로 배우신 분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매에 먹을 게 없네 얘기가 나오는 그럼 거예요.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고. 지금 그래서 대표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딴 데서 권리분석 배워갔다 하면은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냥 수업이 이제 6박 7일 동안 진행이 될 테니까 그냥 우량 물건 검색 어떻게 하다 했잖아요. 근데 그대로 그냥 다음 주에 열심히 시킨 거 해가지고 그냥 모셔요. 짬내가지고 권리 분석을 하지는 마세요.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요. 용어도 그걸 검색해서 하지 말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거는 다다음 주 지나면서 다 이제 파악이 스스로 될 거고 하고 내가 용어 외워도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 우리가 영어를 하려고 영어 단어 막 외우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단어 조합이 안 되거든요. 똑같아요. 그냥 외국 사람하고 만나서 말을 하다 보면 내가 철자도 모르지만 말을 하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화를 하다 보면 문법을 알아야지. 문법 자동적으로 알아지고 이 철자가 내 발음에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되면서도 내가 쓸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 거지. 내가 철자를 열심히 막 외우고 나면 근데 나중에 조합은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대학 때까지 영어 배워도 말 못하는 게 그런 케이스. 그래서 유학 갔다 오면 몇 개월만 갔다 와도 말 다 하잖아요.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봐봐요. 동남아 사람들 보면 6개월 있었는데도 말 술술 잘하잖아요. 그 사람이 글씨는 못 읽지만 나중에 말을 할 줄 아니까 글씨를 하기 쉬운 이 방법으로 가셔야 돼요. 저희는 문법 뭐 투 부정사, must have, keep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화 하나. 그래서 지금 그 용어를 내가 뭔 뜻인지 모르니까 용어부터 내가 해결하고 와야지 이러면은 나중에 물건 볼 때 벌써 그게 머릿속에 각인이 돼갖고 돈 되는 물건을 몰라. 좀 짧게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우리 그 희룡씨 상가, 부동산 상가 중에
물건에 사진이 하나 딱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물건의 사진이 유치권이라는 단어 때문에 다 버렸어요. 근데 희룡이라는 친구는 그 유치권이라는 단어 때문에 파악해내는 눈이 달라요. 관점이. 단어 하나에 이거는 가짜일 수 있겠다. 캐치 능력이에요. 조사해보니까 정말 가짜였어요. 거의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방어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유치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무너졌어요. 유치권을 배우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물건을 편견 있게 바라보면 안 돼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표님이.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서 그 친구는 그 물건을 절반에 주웠어요. 5층짜리 건물을.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물건을. 그러고 나서 진짜 유치권이면 조사해서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지. 유치권 용어를 먼저 파악하고 나서 지금 단계에서는,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되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먼저 막 이게 뭔 뜻이지? 이게 뭔 뜻이지? 이게 뭔 뜻이지? 외우다 보면 물건은 가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해야 다. 쉬운 거. 아무 문제 없는 거. 그런다고 생각해요. 대표님 원하는 방식이에요.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대로. 질문 있어요. 어떤 부동산이 뭐라고 말을 하나요? 부동산이 말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네. 뭐라고 얘기를 해주나요? 내가 처음에 잘 어떻게 몰라요. 태어나서 누군가가 나의 소유자가 됐고 지금까지 소유자가 어떻게 바뀌어왔고 무슨 사연이 있어가지고 내가 은행에 넘어갔고 어쩌다 경매시장까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걸 제가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아까 대표님이 뭐 시간의 순서대로 물건을 이렇게 발행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죠? 그 합방을 듣고서 한 거는 전 권리 분석을 전혀 모르잖아요.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고. 그런데 그냥 봤어요. 저도 사진하고 보라고만 해서. 그래서 봤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저는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 집이 왜 경매로 나갔고 이 집을 사도 저는 손해를 안 보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물건이 되게 많아 보여요. 제가 돈만 있으면 다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율을 많이 안 따지고 저는 이율도 아직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한번 유찰되고 위치가 좋고 제가 살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집을 많이 이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집에도 살아보고 저런 집에도 살아봐서 다 살 수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 좋은 물건인 것 같더라고요. 아직은 상가 이런 걸 안 해봐서 거기에는 눈이 안 띄었지만 그냥 아직 권리 분석은 안 했는데도 나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또 한마디 쉬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외국 영화 블록버스터 어려운 걸 이렇게 보잖아요. 막 복잡한 거. 처음 보면 자막도 안 보이고 영어 말하는 것도 안 들리고 내용도 파악이 안 되는데 화면은 막 지나가가지고 재밌게는 봤는데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치만 본 건 본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2번 보고 3번 보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뭔 얘기 할 것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죠? 자막은 자막대로 다 보게 되면서 화면은 화면대로 다 이해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까지 오냐면 작은 소품의 위치에 어떤 게 앉아있는지까지 눈에 들어오는 게 돼야 여러 번 보게 되면 대표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물건을 많이 보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습득이 되는 거. 지금은 막 그 물건 하나에 막 용어 뭐 해야지 뭐 못 알아들으니까 막 바쁘잖아요. 그냥 그걸 잊어버리세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대표님한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문 구하고 잊어버리세요. 똑같은 영화를 반복해서 경매 물건은 어차피 다 똑같잖아요. 반복이잖아요. 빌라, 아파트, 완전히 뭐 수백 가지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 그죠? 대표님이 원하는 가르쳐주는 방식은 하나의 고기 잡는 방법이면은 그거는 빌라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상가가 됐든 다가구가 됐든 상가주택이 됐든 다 똑같다는 원리거든요. 그 능력만 되면 되는 거예요. 조사 능력. 그래서 그게 필요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권리 분석의 용어는 대표님이 예전에 20%뿐이 안 된다고. 20%. 그것만 생각하시면 따라오시면 돼요. 아셨죠? 네. 너무 막 겁이 막 이run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대표님 원하는 그게 제일 싫어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게 편견에 빠지기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그 단계. 아셨죠? 지금 내드렸어요. 공부 안 하게. 자,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그러면 내가 느꼈던 어떤 스파레즈 그런 부분에서 얘기 끝내고 뭐 방송 종료하는 걸로. 되게 피곤한데 5년 동안에 지금 엄청나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공부 안 하다가? 없었는데 그 전에 들어오기 전에는 합방을 들으면은 좀 포괄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네. 수박 그달기식
그런 공짜 방송이잖아. 들어와서 이제 네. 실질적으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좀 더 가까이 목소리가 안 들어와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네. 보는 방법도 직접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시고 하니까 좀 더 도움은 확실히 되는 것 같지. 아, 나도 이랬겠다. 따라하면 되겠구나. 실질적으로 따라 해보면 좀 검색 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그런 점이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좀 약간 그게 이렇게 우리 남편 말 표현하면 날라리 뿡뿡이라 그래요. 뭐 이렇게 성실하게 막 진득하니 못해?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부 한번 해야지 이러고 10분을 못 앉아 있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한다고. 근데 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할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법이 없어요. 후루룩 보고서 대충 몇 가지 딱딱딱딱 찍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항상 이제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러니까 아주 그런 편. 제가 그 길을 가더라도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안 살펴봐요. 제가 그 동네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거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라고 물어보면 아무 생각이 없는 여자 아니야? 아무 생각 없어. 잠깐 거기 뭐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지? 길치가 관심이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상가, 거기 그 건물 이름이 뭐였지? 항상 보고 다니는 것들도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요번에 또 느낀 게 뭐냐면 정말 꼼꼼하게 하라는 대로 일에도 열심히 해가고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좀, 역시 다르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 스파레주하고 PT에서 했던 스파레주, 그래도 스파레주 하는 게, 이렇게 그런 분들 보면서 나태해지면 저한테 좀 칙스들이 되고,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스파레주, 아까 이제 몽고군이 프랑스를 이렇게 한꺼번에 확 이렇게 점령할 수 있었던 게 스피드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의 원인이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뭐냐면 우리가 말을 타면 이렇게 말 굽비를 잡잖아요. 그리고 보면 발을 놓는 데가 있어요. 말 타고서 보면 이렇게 해갖고 발 놓는 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유럽에는 없었대요. 근데 몽고 애들은 이제 워낙 말을 타는 애들이니까 그게 있었대요. 근데 그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말을 타면서 그게 있으면 손을 놓을 수가 있대요. 말고삐를 놓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타면서 활을 쏠 수가 있대요. 근데 유럽 애들은 그게 없으니까 말을 탈 때 이 고삐를 놓으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싸움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전쟁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을까. 사실은 그게 작은 차이일수록 굉장히 큰 거거든요. 맞아요. 네. 다른 데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 권리 구속 배우고 뭐 쫓아가서 뭐 현장 뭐 이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그 작은 차이 하나를 저는 만들어 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압력을 넣으세요. 굳게 믿고, 네. 그 프랑스를 갑자기 확 법정에 쓸어버리는 몽고군처럼 우리 개선장군이 될 수 있다. 어쨌든 그럼 말 타고 가는 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네. 아니, 말 타고 다 왔잖아요. 그렇죠? 자, 스파레주에서 밖에서 보던 스파레주와 안에서 보던 스파레주. 저는 거의 똑같다고 보는데 오늘 배운 거는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나도 오늘 가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사실은 제가 방송을 듣고서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연습하는 게 있어요? 전화 통화할 때 녹음을 해요. 저랑 말하는 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녹음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 목소리가 어떨 때는 되게 상냥하고 어떨 때는 딱딱 끊어지고 어떨 때는 징징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적인 대화긴 하지만 그 말투부터 좀 고쳐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제 한 가지씩 더 배워서 이번 모티브는 협회장님이 말 잘하는 거를 가르쳐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는 여기서 말만 잘하는 거 배워가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전에 제가 말을 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떠드는 말이 아니고 그 질문에 대한 포인트가 결국 말이잖아요. 정보를 수집하려면 그것도 내 질문에 의해서 정보가 수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을 잘해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떠드는 말이 아니라. 그게 실력이거든요. 그래야 그 물건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내 말의 질문에 의해서 답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제일 가장 중요하고.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자기 거 말하면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들어본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시세조사 보고서 올릴 때쯤 되면 대표님이 얘기하시겠지만 그거를 나와 부동산의 토시까지 틀리지 않게 뉘앙스까지 적으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마디로 짧게 나의 각오. 짧게. 예, 일단 저는 직장도 잠시 그만둔 상태니까. 스파이주 때문에? 네, 스파이주. 왜냐면 그냥 PT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또 7기에 이제 7자에 솔직히 좀 끌리고. 맞아. 네. 약간 미신일 수도 있지만 기운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제가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뭔가 되겠구나. 그래서 한번 저를 믿어보고 협회장님, 실장님 믿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저도 어쨌든 정말 생소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만큼 어줍지 제 고집 부리고 제 판단하고 저 고민할 게 아니라 정말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 따라오세요. 기계처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6박 7일 동안 한 달 동안만 따라오고 나면 자동적으로 될 거예요. 자, 우선 이 목소리 커. 네. 작아서. 1박 2일 동안 밥 챙겨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해야죠.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스파레주 저도 형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네. 그럼 제가 알고 있다고 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편견은 이제 최대한 시킨 대로 따라간다라는 생각밖에 없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바깥에 빨리 늘었는데 비 오네. 빨리 방송에 얼른 하게. 이제까지 참 바보로 살았구나. 이번을 기회로 바보에서 벗어나자. 오케이. 그러려면 좀 더 집중하고 네. 열심히 하자. 이게 각오입니다. 오케이. 자, 저는 올해 버킷리스트를 두 건. 이제 7월이니까. 충분해요. 네, 두 건 한번 해보자. 네. 이게 제 스파레주를 임하는. 열심히 해야 되고. 맞아. 저는 저를 믿습니다. 한 건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파이팅 하자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문현님 그래요. 위해서 박수 쳐주자. 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고맙습니다. 파이팅! 생각들이 나중에 더 잘해. 아니 저도 출근하면은 네. 제가 전화 다 받고 제가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하니까. 저는 다 받아요. 받아가지고 막 일목요일 상대해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